끔찍한 여자애들이 소녀를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다. 끔찍한 실수였다. 그녀는 놀라운 격투가였다. 이사벨 보람, 박은 크레스트우드 아카데미의 문가에 머물며 낡은 책가방 끈을 움켜쥐고 학생들이 마치 자신이 벽이라도 되는 듯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키가 16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에 가냘프기까지 해서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붉은 갈색 머리를 헝클어진 따은 머리로 하고 늘 붐비는 복도를 걸을 때면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교실과 10대들만의 세계로 이루어진 교회 미로 속에서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서 오리건에서 온 전학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보람은 예전 복싱 체육관이 그리웠고 트레이너가 그리웠고 수업 후 매일 연습하는 꾸준한 리듬이 그리웠다.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아직 새로운 체육관을 찾지 못했고 그것이 없으니 불안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즉 7년간의 킥복싱 훈련을 비밀로 유지해야 했다. 아버지는 보람의 싸움 실력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했는데 특히 지난 학교에서 작은 남자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보호했던 사건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냥 학업에 열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렴 아버지는 당부했다. 당분간은 싸움은 잊어버리고 보람은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동의했다. 그녀는 격투가로 알려지면 이전에는 어떻게 자신을 고립시켰는지,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섞여 지낼 것이다. 점심 식당은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보람은 뒤쪽에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녀는 김밥을 풀고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아이라는 것도 충분히 나쁜데 관심을 끄는 것은 더 싫었다. 그녀는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탄탄한 몸매를 감추며 수수하게 옷을 입는 법을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또 다른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여자애라고 생각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람은 3명의 여자애들이 그녀의 테이블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리더는 우아하고 갈색 머리를 가졌으며 세심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고 교활한 사회적 술수를 사용하여 주니어 그룹을 지배했다. 새로운 애가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서연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인 민지와 수현은 웃었다. 3명 모두 배구 선수였고 학교의 사회 시스템에서 잘 알려져 있고 안전했다. 보람은 시선을 내렸다. 죄송해요. 자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곳은 내 자리야. 서연은 보람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새로 왔으니까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수도 있겠지. 내가 설명해 줄게. 방은 조용해지는 듯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쳐다보았다. 보람은 서연이 학교의 비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규칙들은 모두 보람을 최하위에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보람의 김밥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이제 내 점심이야. 새로운 학생은 먹을 권리를 얻어야 해. 보람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다. 그녀는 그 벅찬 감정을 느꼈고 수년간의 훈련 기억이 그녀를 움직이도록 재촉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하려고 노력했다. 알았어. 보람은 조용히 말하며 짐을 챙겼다. 다른 자리를 찾아볼게. 사실은 서연은 일어서서 보람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더 좋은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바깥에서 쓰레기랑 같이.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람은 얼굴이 화끈거린 채 그들을 지나쳐 도서관에서 남은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저 한 번의 일일 뿐이라고, 자신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보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복도에서 부딪히는 척하며 그녀의 책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아버지는 청소부이고 값싼 곳에 산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고 그녀의 뒤에서 험담을 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보지 못했다며 무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만족하며 외면했다. 보람은 자신이 격투 실력을 숨기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너무나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9월 말 화요일에 바뀌었다. 보람은 미술 수업이 끝나고 텅 빈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기 있네. 서연은 민지와 수현과 함께 모퉁이를 돌며 말했다. 너무 잘난 척해서 말도 안 하는 조용한 애. 보람은 지나가려고 했지만 민지가 앞을 가로막고 수현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들은 전에 이런 식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그녀를 가두었다. 우리는 생각했어. 서연은 보람의 주위를 돌며 말했다. 네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네가 여기 온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네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보람은 속삭였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 서연이 말했다. 너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우리가 여기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어. 보람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침착하려고 노력할 때 숨소리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트레이너는 분노는 도구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보람이 말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안 됐네. 서연이 말했다. 문제가 널 찾아왔거든. 그것은 보람의 마음속에서 되풀이될 것이다. 서연은 그녀의 책가방을 잡아당겨 보람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민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수현은 그녀의 다리를 잡았다. 그들은 그녀를 끝에 있는 큰 쓰레기통으로 옮겼다. 안 돼, 제발. 보람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알고 말했다. 하지마.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웃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꺼내 그것을 녹화할 준비를 했다. 보람은 그들의 웃음소리, 그것에 대한 속삭임을 들었다. 여기가 쓰레기가 가는 곳이야. 서연은 쓰레기통 근처에서 말했다. 네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겠지. 그들은 보람을 가장자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 위에 떨어져 세게 부딪혔다. 그녀가 기어오르려고 할 때 옆면이 너무 높고 미끄럽다는 것을 알았다. 쓰레기통은 가득 찼고 그녀는 갇혔다. 보람이 기어오르려고 할 때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음식과 끈적한 것들이 온통 그녀에게 묻어 있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눈물이 났다. 쟤 좀 봐. 서연이 말했다. 조용한 애가 있어야 할 곳에 있네. 보람은 휴대폰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금속에 미끄러졌다. 도와줘.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누구든 도와줘. 하지만 그들은 지켜보기만 했다. 보람은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그때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뚫고 나왔다. 너희들 다 왜 그래? 보람은 올려다 보았고 한 남자아이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역사 수업에서 그를 알고 있었다. 김도현, 조용한 아이였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힘이 셌다. 비켜. 서연은 도현과 쓰레기통 사이에 서며 말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내 일이 돼. 도현이 말했다. 그는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뻗어 보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내가 끌어내줄게. 보람은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그녀를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채로 땅에 내려왔다. 웃음소리는 멈췄다. 괜찮아? 도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보람은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학교 앞에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도현의 친절은 도움이 되었다. 정말 끔찍해. 도현은 군중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너희들은 다 끔찍해. 누군가 다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들은 시선을 내렸지만 대부분은 보람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고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너는 망쳤어. 서연은 도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싸움이 아니야. 도현이 말했다. 그냥 깡패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뿐이야. 보람은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싸우지 않을 거야.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가 약하다고? 그녀는 착하게 지내려고, 참으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도현을 보고 그의 실망감을 보면서 보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싸우는 것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고마워. 그녀는 도현에게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어.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간호실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무실에 갈 수도 있어. 보람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야. 그녀는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군중은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보람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셋이서 하나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용감하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했어? 네가 강하지 않다고 말했어. 보람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강하다는 게 뭔지 알고 싶어? 지금은 조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보람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다. 잘못된 사람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야. 보람은 말을 이었다.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 적응하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녀가 다시 한 발짝 내딛자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쓰레기통 안에서 쓰레기로 뒤덮인 채 네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는지 알아? 보람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했어. 보람은 머리끈을 풀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다. 그리고 스웨터를 벗어 몸매를 드러냈다. 내 이름은 이보람이야. 그녀는 자신감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킥복싱 검은 띠야. 6살 때부터 훈련했어. 주 챔피언도 했어. 군중은 숨을 죽였다. 보람은 그들의 충격을 보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여기에 왔어. 보람은 말을 이었다. 조용하고 평범하게. 하지만 깡패들이 너를 괴롭히게 내버려 두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야. 누군가 다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평화로운 일이 아니야. 서연은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친구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진정한 힘이 뭔지 알고 싶어. 보람은 파이팅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무리 짓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힘은 누군가를 해칠 힘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앞으로 나섰고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았다.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것이 있어. 보람은 속삭였다. 선택 사항이 있을 때만 선택이야. 그리고 너는 내 모든 선택 사항을 빼앗아갔어. 그것은 순식간에 끝났지만 기억될 것이다. 서연은 보람의 얼굴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보람은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왼손이 서연의 손목을 잡고 돌리는 동안 오른손이 서연의 어깨를 때려 그녀를 회전시켰다. 서연은 사물함에 부딪혀 넘어졌다. 민지는 보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보람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다리가 민지의 발을 휩쓸었다. 민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수현은 뒷걸음질치며 손을 들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수현은 떨면서 말했다. 그랬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보람은 말했지만 멈췄다. 그녀는 복대 서서 숨을 쉬었고 서연과 민지는 바닥에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경외와 두려움으로 보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이 녹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라.
모두 괜찮아? 보람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있는 민지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쳤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병자야. 아니, 보람이 말했다. 나는 그냥 너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질렸을 뿐이야. 그녀는 책가방을 들어 올려 어깨에 맸다. 군중은 그녀가 걸어갈 때 새로운 존경심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보람아, 도현이 불렀다. 정말 괜찮아? 그녀는 몸을 돌려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싸움은 퍼져나갔다. 모두가 무술가인 조용한 소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디오는 입소문을 탔지만 보람을 해치는 대신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다.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장 선생님은 보람을 불렀지만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학교의 무술클럽에 가입시키고 싶어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에게서 일어났다. 그들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비디오는 그들을 겁쟁이로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람에게 영감을 받아 그들에게 맞섰다. 서연은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멈춰섰고 보람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왕은 멈춰섰다. 한 달 후 보람은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다가 목소리를 들었다. 보람아. 그녀는 몸을 돌렸고 서연이 혼자 서서 작아 보이는 것을 보았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보람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후회를 보았다. 왜? 보람이 물었다. 왜 그랬어? 서연은 시선을 내렸다. 나는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리석고 잔인했고 미안해. 보람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과 받아들일게. 정말.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야. 보람이 말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짓을 하면 나에게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잔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항상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다. 숨길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보람은 선택했다. 그녀는 친절하고 강하고 항상 자신에게 솔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깡패를 막을 수 있는 소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